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제가 지금 카프카 하면 네네.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또 많은 기사를 보면 이제 카프카는 분산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이다. 네네. 이런 기사를 되게 또 많이 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요새 보면 스트리밍 데이터, 네. 스트리밍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네. 네. 스트리밍 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이고 음. 왜 요새 와서 이렇게 많이 스트리밍 데이터라는 것이 부각되는 겁니까? 네, 기존의 이 데이터의 정체성에서부터 좀 네.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는 좀 정적인 영역에서 한 음. 곳에서 저장이 되어 있고, DB 테이프처럼. 예. 하지만 지금 같은 이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이벤트성으로 다 여기저기서 한다라는 거죠. 음, 그런 데이터들을 가치 있는 밸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스트리밍화 시켜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음, 이제 담아서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요즘 시대에 음. 필요한 니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스트리밍 데이터라 하면 거기에 실시간, 네. 리얼타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이 이벤트라는 것이 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뭐 음, 5G의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음, 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률을 보고를 해줘 버리면 이거는 이 데이터는 실시간성에서 그렇죠.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을 한다면 음, 이 데이터는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요즘같이 예전같이 10년 전같이 뭐 그냥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 그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좀 이렇게 한번 이래서 이렇구나 한 거를 복귀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그죠?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가 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AI도 잘 활용하고 해야 되고 그죠? 네네. 예측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가 음.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 거네요. 예, 앞으로도 더 그런 니즈들이 더 음,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 카프카 있지 않습니까? 네. 카프카가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를 음. 잘 핸들링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카프카가 뭐 구성 요소들이 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 요소들이 개별이 어떤 걸 하는 건지 음. 그걸 좀 알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카프카의 가장 중요한 네.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음, 브로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브로커는 이제 이 카프카 저장소의 노드 네. 역할을 하는 뭐 어떤 컴포넌트라고 음, 할까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그 안에 타픽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임시 저장소가 있습니다. 네. 이 임시 저장소에서 뭐 하루 아니면 뭐 7일 이런 데이터 기간을 설정을 하고 음,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는 그런 인메모리 형태의 음. 저장소라고 볼 수 그러니까 탑픽은 있겠습니다. 되게 여러 종류의 탑픽이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음, 음, 그리고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 고가용성을 위한 음, 이 저장소들을 파티셔닝으로 나눠서 음. 복제를 해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야 그 탑픽이냐 그것이 날아갔을 때 네, 뭐 세 벌 복제하듯이 네, 다른 파티션으로 또 다른 파티션이 이제 네, 이걸 또 맞습니다. 커버해 주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런 그 사용자분들은 이제 이 데이터를 읽기를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파티션에서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예. 이 주키퍼라는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애가 음, 이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파티션을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이제 고가용성을 위한 그런 음. 주키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컴포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브로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브로커하면 이제 이게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음, 또 데이터를 어디다 줄 거고요. 네네. 그런 쪽 파트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들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간을 이제 프로듀서라 하고요. 음.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구간을 이제 컨슈머라고 이제 네. 지정을 합니다. 네.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구간의 타입이 예전에는 이제 메시지 큐 형태로 이제 원앤원 포인트 투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이제 탑픽 방식으로 가면서 이거 꼭 항상 포인트 포인트가 아니라 뭐 원 투 멀티 뭐 이런 식으로 다중을 위한 그 컨슈밍 이런 행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스는 데이터를 보내는 쪽은 그냥 카프카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면 네, 그 다음은 뭐야 이쪽에서 뭔가 커스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카프카 사용하실 때 가장 좋은 점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예로 그 저희 글로벌 사례 중에 대용량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좀 페인 포인트를 갖고 계신 고객사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노티라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SMS처럼 그냥 다다다다다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노티에도 성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티 공지사항을 받지 못한 어떤 누군가는 이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발송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푸시 방식이 아니라 퍼블리싱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빙 이런 구독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발송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컨슈머가 구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카프카에 던져 놓으면은 이제 그 컨슈머가 이것을 가지고 가는 네. 이런 방식으로 노티에 대한 좀 그런 그 페인 포인트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렇다면 이제 개별적인 컨슈머가 이제 그걸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그만큼 오버헤드도 네. 아까 예전에 그냥 얘가 벌크로 쏴줄 때보다는 훨씬 더 이게 오버헤드가 확 줄어들겠네요. 그런 오버헤드가 이제 컨슈머랑 이제 역할을 분배를 해 나갔기 때문에 네. 훨씬 이제 속도 면에서 스루풋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